다음 이슈 알아볼까요? 예. 에너지 전환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 우리는 얼마나 준비됐나. 네. 이게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 우리 폐쇄는 이제 기정사실로 정해졌어요. 앞으로 계속 폐쇄될 일이 남아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전소가 폐쇄되면서 직무 전환을 통해서 재배치가 아예 불가능한 인력이 2,000명이 넘는다는 그런 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당장 태안 1호기 폐쇄하면 48명이 연구의 관련 분야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충청남도 이 태안, 당진 이런 지역이 예.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집중돼 있죠.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이런 문제, 이 앞으로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할 것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일부다. 예. 결국 이제 유럽에서 특히 많이 몇 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이 정의로운 전환의 아주 전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산업 구조는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바뀌어야 한다. 네.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 더 이상 석탄 발전으로 전력 공급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또 글로벌한 컨센서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동의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분야의 종사자 같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노동자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슈 제기만 돼 있었고 예. 정말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전략은 좀 안 돼 있는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네요. 예,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글로벌 추세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데 이 전환 문제 자체에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좀 소모한 건 아닌가. 그래서 네. 이런 노동 전환 문제까지 고려할 여력이 없었던 거 아닌가는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해요. 네. 지금이라도 좀 서둘러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그 관련한 계획을 보면요. 지금 현재 61기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서서히 문을 닫습니다. 관련 일자리 똑같이 줄어드는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지금 최신 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제 10차까지 나와 있어요. 2036년까지 적용되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원에서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2023년에는 그래도 한 27% 정도 됐는데 2030년이면 16%로 줄어듭니다. 2036년이 되면 11%로 줄어요. 이게 비중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 발전 용량 절대치도 40기가와트에서 31기가와트, 그리고 마지막에 27기가와트로 점점 더 이제 줄여가는 겁니다. 이제 11째 기본 계획 나오면 더 이제 줄어들 거예요. 당연히 석탄 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지금 폐쇄가 될 때마다 여기에 관련된 뭐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 지원 분야 이런 걸 중심으로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재작년에 한국고용정보원 경남연구원에서 경남 지역의 발전소 폐쇄에 따른 이제 고용 충격, 소득 감소 어느 정도 되는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이제 추정한 내용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26년 당장 내년이에요. 그리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의 고용 감소와 노동소득의 감소가 예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경남 지역 총소득이 2031년이 되면 2023년에 85% 수준까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결국 이게 경남 지역의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맞습니다. 수치들이. 예. 예,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해도 소득이 계속 느는 걸 전제로 경제를 예상하기 때문에 2031년에 이 경남 지역의 총소득이 8년 전에 85% 수준에 머문다는 이런 예측은 상당히 경제적인 충격, 엄청난 지역 경제의 충격이죠. 충격, 특히 예. 일자리 문제의 충격을 이제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네. 이런 석탄화력 발전소가 경남과 충남에 집중됐다는 건 앞으로 이 지역에 이러한 에너지 전환과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쇄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 경제에 주는 충격과 더불어 지역에서의 갈등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남에 지역구를 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나섰어요. 그래서 실제 얼만큼 일자리 줄어들지를 조사해서 지난주에 공개를 했는데요. 2036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가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가 되면서 전환 배치가 아예 불가능해서 이제 사라지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인원이 2,046명에 달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당장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내년까지 충남 태안 1호기 폐쇄하면 48명, 태안 2호기 70명, 하동 1호기
43명, 보령 2호기 19명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잃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3년간만 325명의 일자리가 그냥 영구히 사라지는 걸로 계산이 된 겁니다. 이게 석탄화력 발전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양해요. 이제 발전사, 그러니까 원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소속 정규직 한 12,000여 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협력사라고 하는 하청 노동자들 7,000여 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또 한 2,6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2만 명이 훌쩍 넘어요. 근데 이 발전소가 뭐 완전히 폐쇄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이 대부분은 태우는 연료를 그냥 석탄에서 LNG로 바꿔서 전환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직무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전사 소속,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발전 자회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냥 사내에서 직무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음,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장들 음, 중에 하나니까. 내가 말씀드린 협력사 소속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7천여 명. 이분들은 직무 전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어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음, 아무 대책이 없다면 자연 해고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외주 주는 게 뭐 석탄 운송, 처리 이런 업무잖아요. 뭐 발전기 정비나 이런 업무기 때문에 이분들의 대책에 대한 그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진작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래요. 겁니다. 예. 이제 이게 상당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고요. 예. 올해부터 이제 당장 이러한 식의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인데 네. 정부 지역에서는 어떤 대책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태양군의 그 정책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이 이제 좀 취재를 해서 보도를 냈는데 좀 인상적인 내용이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태안 1호기에 대해서 태양군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을까? 작년에 태양군이 석탄 발전 노동자 전환 준비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마련을 했대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노동자 1인당 연간 30만 원이에요. 월이 어허, 아니라 1년 동안 30만 원의 교육 지원금을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발전 비정규직 노조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기술을 익혀서 일해온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무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다른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연간 3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뭐 무슨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금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이태성 발전 음, 비정규직 노조 간사가 매체 인터뷰를 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컴플레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을 받았대요. 지자체에서. 토익 수업 같은 거 들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대요. 근데 그래요. 이거 약간 되게 문과적인 네, 그 취업할 때 사실 이분들이 토익 점수가 필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사실은 참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은 이런 정도의 이게 단순히 지역의 어떤 경제 정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한 이슈고 또 국가적으로 맞아요. 탈탄소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1차적인 타겟이 석탄화력 발전소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 보면 이미 벌써 2021년부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라고 해서 예. 한 59조 원, 물론 이제 경제 규모가 EU 27개국이니까 규모가 크지만 이 정도의 기금을 이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탈탄소에 따른 그 영향,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 해고되는 또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원, 새로운 기술 교육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벌써 21년. 예, 그러니까 계획된 2021년부터 탈탄소 시나리오에 10년 전부터 그렇죠. 준비를 이미 한 그렇게 거죠. 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 태안군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의 지자체들이 재정 자립도가 또 높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이 중앙 정부에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참 무책임하다.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프로젝트고 방향이기 때문에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다라고 음, 생각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맞아요. 수 그러면 이제 있어요. 전환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맞습니다. 지역에서의 예. 그런 수용성도 낮아지게 되고 예. 굉장히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예. 해요. 일단 중앙정부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 태양군의 추가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세로 태양군수 가입 문제 좀 논란되니까 직접 신년 기자회견 열고 계획을 좀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하겠냐면 자, 이제 발전 산업이 전환됨에 따라서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는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을 음, 하겠다. 2031년 완공 목표로
태양 국내에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그럼 새로운 산업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탄 그 화력 발전소를 전부 폐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연료를 LNG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지금 태안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6곳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5개는 맞아요. 완전히 이전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1개는 이전 계획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이거 하나라도 태안군에 남겨보겠다. 음. 이거를 해보겠다고 좀 결정을 했어요. 이거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게 지역 경제에 진짜 얼마나 타격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충남 보령에서 원래 계획보다 좀 빨리, 그러니까 2020년에 그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령 1호기랑 2호기가 2020년에 폐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이때 맞춰서 통계청 그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에 조기 폐쇄를 시작했잖아요. 2020년까지 보령 인구가 10만 명대였는데 바로 1년 뒤인 2021년에 9만 명대로 떨어져 버리고요. 음. 서서히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현재는 9만 명대도 간당간당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만큼 발전소 하나 줄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역 경제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태안이 인구가 지금 6만 명대도 간당간당한 수준이거든요. 음. 별다른 대책 없이 발전소 폐쇄하면 그냥 인구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해 왔던 대한민국의 몇 가지 위기 상황 중에 하나인 지역 경제 소멸. 맞습니다. 예, 예. 이거와 직결되는 문제고 예. 그럼에도 우리가 탈탄소와 에너지 전환 이런 것을 통한 새로운 어떤 경제 시스템의 구축은 또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만 보면 이 문제가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네. 중앙정부 대책이 보이지 중앙정부 않죠. 대책을 우리가 짚고 예.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뭐가 있는지 봤더니 작년 말에 나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랑 음. 고용노동부가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를 작년에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석탄발전소 계속 폐쇄하면 지역 경제랑 뭐 일자리 어떤 충격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이제 협의체를 만들겠다. 요걸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그런 영향을 좀 최소화할 방안을 로드맵으로 올해 1분기에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속도는 많이 늦었어요. 뭔가 늦고 너무 작고 이런 느낌이 그렇죠. 참 들지 않을 수가 예. 없네요. 거기다가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내용 보면은 아예 산업부 안에다가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래서 퇴직 노동자 재배치 정책 짜고 발전소 문 닫는 지역에는 새 기업이 또 새로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뭐 재정 지원, 세제 혜택 이런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늦었잖아요. 그러면 속도라도 빨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리더 부재 상황이잖아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여력은 없어요. 현상 맞습니다. 유지에 좀 머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은데 나온 법안들은 내용이 좋긴 한데 논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탄핵 정국에서 아마 금방 다시 이제 대선으로 휘말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 이제 태안화력 1호기 관련해서 하청 노동자들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우려가 큽니다. 참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운데요. 사실은 이런 정의로운 전환, 이른바에 대한 지적, 이 문제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산을 어떻게 맞아요. 배정하고 집행하느냐에 다 보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기껏 위원회 만들겠다 정도로 돼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외에서 어떻게 이런 정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것 같은 예.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참 어제 오늘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 나왔고 예.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간절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 참 늦다. 어떻게 이렇게까지밖에 준비가 안 돼 있나는 생각을 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유럽 지역이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요. 유럽 지역이 그래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빨리 이뤄진 만큼 그렇습니다. 이런 좀 대비에 대해서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왜 영국의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 맞습니다. 라클프 온수와 발전소 폐쇄 소식 네. 전해드리면서 이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무 전환도 굉장히 빨리 대비를 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국 라클리프 발전소 가동한 기업은 독일계 에너지 기업 유니퍼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유니퍼가 노조 측이랑 무려 2020년부터 현장 음, 노동자 154명의 노동 전환 문제를 협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라클리프 발전소 폐쇄하겠다. 처음에 이게 탈탄소 방침 영국 정부가 마련한 게 2015년이고 라클리프 발전소는 원래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5년에 폐쇄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겼네요, 예, 결국. 5-6년 음, 전부터 이 노동 전환 문제까지 같이 노사가 같이 협의를 해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자, 어떤 책을 이제 제시를 했냐면 사측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자, 유니퍼가 에너지 기업으로 뭐 전 세계 여러 곳에 이제 발전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발전소로 사내 다른 발전소로 이동 기회를 제한하거나 음, 아니면 뭐 다른 기업이나 협력사의 외부 채용 기회 같은 거를 직접 찾아서 알선을 해준 거예요. 소개도 음, 해주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이제 직무를 좀 전환을 할 때는 새로운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외부 교육 비용 같은 거 전액 회사에서 음,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음, 여기에 노동자들도 부응을 했어요. 노동자들도 해고에 대해서 반발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직무 교육, 새로운 직무 전환 교육을 받으면서 유연한 해고에 동의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결과 모든 노동자, 아까 154명의 모든 노동자가 나가기로 한 날짜, 합의된 해고 날짜 이전에 모두가 새로운 새 직장을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찾았군요. 그러니까 랍클리프 발전소가 지금 1년 일찍 계획보다 1년 일찍 당겨서 폐쇄할 수 있었던 점에 이 전환 문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도 하나의 배경이 그게 핵심 아니었을까라는 포인트입니다. 예, 그 정도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노동시장이 영국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원청, 하청, 그다음에 이게 또 재하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고 또 원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용 안정성이 좀 더 많이 보장이 그렇죠. 되는 측면이 있어서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똑같이 뭐 영국 제도적 배경에 독일 기업 문화까지 다 가져서 우리가 대입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자, 에너지 전환에 발맞춰서 거의 같은 시기에 노동 전환 문제도 함께 고려해서 되게 긴 호흡을 가지고 음. 대책을 찾으려고 노사가 그리고 아마 정부도 지역 정부나 뭐 중앙 정부에서도 협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사회가 다 같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같이 긴 호흡으로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음. 저는 이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음.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 의미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우리 프로그램 통해서 늘 강조드리지만 결국 기후 문제라는 것이 산업 문제, 에너지 문제, 고용 문제, 예. 복지 문제와 다 연결돼 있다. 맞아요. 지역 예. 경제 활성화와 다 직결된다. 예. 이게 사실은 우리 방송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현실이 우리나라의 경상남도에서 또 충청남도에서 또 이미 앞으로 많은 벌어진 지역에서 현실이죠. 이제 예. 벌어질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만 뒤로 떠넘길 것이 아니고 당장 우리가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좀 책임 있는 정부가 앞으로 들어섰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